손금에서 말년의 복과 자식을 보려면 생명선의 끝자락, 운명선의 끝자락, 손목에 드러나는 주름을 보며 알 수 있다. 관상에서 말년의 복과 자식을 보려면 눈 밑에 애교살과 턱 밑을 보며 알 수 있다. 사주에서 말년의 복과 자식을 보려면 자식궁의 길과 흉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말년의 복과 자식운을 보는 방법을 손금과 관상, 사주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는 어느 중년 여성과의 실전 상담했던 내용도 올려드릴 테니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운의 시체를 실전 이론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 방송 들어갑니다. 다음은 실전 상담했던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자식은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명리학상으로 합이 들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식과의 합이 들어야 진정으로 그 자식이 내게 효도를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상담했던 내용을 보시죠. 여름에 8월에 ALTP가 흑자리거든요. 토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이 자연법상 비옥한 땅을 가졌는데 나무가 얘한테는 관이 되고 불이 얘한테 인상이 되면서 공부나 학습이라든 등불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거든. 근데 엄마가 정말 거짓말처럼 음양 운이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5개, 그게 70%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목의 기운도 2개가 있어가지고 엄마는 목화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반대로 토하고 금이었거든. 그러면 얘한테는 엄마가 방향술을 잡아주는 남 목에 들어가고 의지처, 그 다음에 불은 등대 역할을 해줘 엄마가. 엄마한테는 또 얘가 토금이 되니까 아까 저기했던 요 물이, 근데 얘가 물이 3개나 있잖아. 우리 딸한테는 엄마가 거의 뭐 등대 같은 역할도 하고요. 또 엄마한테는 딸이 정말로 어떤 가정에서 부부관계라든가 오히려 여러 가지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게 정말로 아무리 엄마하고 딸 관계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봐요. 그러면 얘가 몇째죠? 엄마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도 엄마 좋아하죠? 네, 저하고는 굉장히 잘. 얘가 화를 내도 제가 화가 나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서로 좀 엄마와 딸이 잘 맞고. 네, 이해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얘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른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네, 좀 조숙해요. 조숙하고 아까 말했듯이 성품이 그래. 좀 표현력 같은 약하긴 한데 애교가라든가 막 그런 건 것은 없는데도 이뻐요. 그런 게 그런 건 약하거든. 딸인데 우리도 약간 이쁘게 생겼지만 좀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본인만 사진 놓고 보면 얘가 지금 안 태어났으면 조금 부부 사이도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번에 이제 제가 참 너무 힘든 시기여가지고. 말년의 복과 자식운을 보려면 이곳을 먼저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사주에 자식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엄마의 사주를 보시면 음력 3월 말에 따뜻하고 건조한 계절에 전체 명국을 보면 화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명리학으로 볼 때 극신강사주로 보니 불의 기운을 약하게 해주는 시간의 계수를 용신으로 쓴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주를 물상론으로 보면 각 지지에 숨어있는 무토라는 기운이 불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전체 오행의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진정한 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신이란 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글자를 말합니다. 이분 사주에서는 이 토라는 기운이 자녀가 됩니다. 즉 자녀가 이분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주에서 명리학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의 복과 자식운을 보려면 이곳을 먼저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나와 합이 든 자식이 효도를 합니다. 이분 사주는 음력 3월 말에 건조하고 따뜻한 봄날에 태어났는데 불의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주를 조화시켜주는 토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에서 토라는 기운은 육친상 자식에 들어갑니다. 즉 자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기운을 중화시켜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식 중에서 어떠한 사주를 가진 자식이 효도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사주에서 필요한 첫 번째 기운 토기운과 두 번째 기운인 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딸의 사주를 보시죠. 자신의 일간인 무토를 비롯해서 전체 사주에서 유독 토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딸의 사주에서는 목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주를 보면 아주 강력한 화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즉 두 사람의 사주는 엄마와 딸의 사주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합이 든 사주에 들어갑니다. 말년의 복과 자식운을 보려면 이곳을 먼저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손금에서 자식복이 있어야 합니다.
손꿈에서는 어느 곳에서 자식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선 끝자락과 운명선의 끝, 그리고 손목에 나타나는 주름입니다. 운명선의 끝자락은 금성구, 즉 엄지의 뿌리가 되는 손의 언덕인데 이곳의 손목 부근 아래 부분의 생명선이 끝자락이 됩니다. 이 생명선의 끝에 선이 끊어지지 않고 얕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굵고 진해야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고 자식복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운명선의 끝은 가운데 손가락 쪽 위쪽으로 갈수록 끝이 되는데 이 운명선의 끝이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가로로 그어지는 장애선이 없으면 말년에 재물복이 있고 자식복도 좋습니다. 손금에서 자식복을 보는 자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손목의 주름선입니다. 손목에는 주름선이 끊어지지 않고 진하게 3개의 주름선이 보이면 가장 좋은 자식복으로 보고, 손목에는 주름선이 끊어져 있거나 희미하거나 아예 주름선이 없다면 자식과 인연이 없고 오히려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생년월일을 달력을 보면서 풀어보고 달력을 보고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손금을 보고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가, 내 운은 언제 힘들고 언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 즉 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힘들지만 손금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타인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 재능,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을 단순히 재미나 신비한 점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 철학은 철저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실전 실용학입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